아들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잖아요. 그거를 그 상간녀한테 주는 거 보시고는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일도 많습니다. 뭐 판결문을 받으면은 뭐 위자료를 피고는 원고에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돈을 남편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최근에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주인공 박민영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강지원이라는 캐릭터가 남편이 막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백수 생활을 하고 막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강지원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비 다 하고 그런데 막상 강지원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이 되니까 미리 또 그거를 알아내서 몰래 암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진단비로 받은 돈을 그 여자친구, 그러니까 불륜녀죠. 근데 이 불륜녀가 또 알고 보면은 이 강지원하고 베프라고 하는 엄청 절친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한테 명품백을 사주고 미래를 약속하고 막 둘이서 강지원이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그러다가 강지원이 남편이 자기 절친하고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몸싸움을 하던 중에 뭐 죽게 되는.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회귀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그 비극적인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. 뭐 그런 컨셉의 드라마거든요. 근데 그거 보면은 아 저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? 막 싶잖아요. 아 근데 정말 뭐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15년 차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그동안에 제가 다루었던 사례들을 보면은 실제로 뭐 이런 급의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드라마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비슷했던 케이스는 실제로 이분도 이제 암 투병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아시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사건 선임을 하러 오셨을 때 이제 항암 치료 중이셔가지고 막 탈모가 이제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모자 비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선임하셔서 상간녀 소송까지 이제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. 근데 실제로 이분 상간녀 소송하고 그 이후에 남편하고 이혼까지도 결국은 합의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좀 충분히 받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되셨었거든요. 그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배우자가 힘들 때 그 틈을 타서 막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제법 많아요.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투병을 하는 입장에서는 병마마도 싸워야 되지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써 이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 속에서 싸워야 되는 이런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죠. 근데 의외로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. 그럼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은 위자료도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나요? 그런 부분들 저희가 어필을 하죠. 그래서 지금 뭐 투병 중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으로서 뭔가 부양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협조 의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남편에 대한 위자료가 더 고려가 되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상간녀인 경우에는 그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 배우자가 뭐 암투병 중인 것까지도 알았다라는 것까지 입증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입증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뭐 일례로 뭐 그 남편이 날 돌보고 있고 그 상간녀가 내 암투병을 뭐 도와주는 뭐 간병인이었다, 그죠? 그러면은 알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걸 알면서도 그 가정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데 동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위자료에 참작이 되겠죠.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. 얘들아, 너희 아버지가 바람난 것 같다.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힘들게 이제 투병 생활 하시다가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병환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닐 거라고 이렇게 뭐 위로해드리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유품 정리하려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그 상간녀와 막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. 이미 동거하고 계셨던 거죠.
네,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선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. 어머님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더 그 병환이 깊어졌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고, 아,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듣고,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뭐 상간녀 소송이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었을 걸. 그걸 그냥 묵살했구나.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엄청 심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대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원칙은 그래요. 어머님이 생전에 상간녀에 대한 소재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그거를 수괴받거나 상속받아서 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자녀들이 내가 이러한 일들, 1년에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.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그 상간녀 혹은 뭐 우리 아버지지만 너무했다 하면서 위자료 소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심리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.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. 이혼 사건, 상간자 소송 사건만 15년 차다 보니까 진짜 뭐 수천 건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거든요. 막 눈물 짓고.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이렇게 휴지가 다 이렇게 완비돼 있어요. 언제든지 뽑아 쓰실 수 있게.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저희 거의 의뢰인분들의 거의 한 7, 80%가 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세요. 이런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면은 이제 일반인들로서는 진짜 견뎌내기 너무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면장애, 불안장애,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의지하시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,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들, 아유,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나 하는데 그런 사례들 다 있습니다. 실제로 있습니다. 저희 사무실 오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.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. 실제로 드라마에서 이제 강지원 씨 남편분이 이제 강지원 씨의 암 진단금으로 상간녀에게 이제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명품 의류들을 선물하는 걸로 나오는데요. 실제 그런 케이스도 있으셨어요, 혹시? 네, 그 의외로 암 진단금은 아니고 뭐 자녀분이 이제 사망해서 받게 된 보험금이었거든요. 근데 그걸 상간녀한테 준 케이스 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가진 폭력을 몇십 년간 겪고 뭐 남편의 도박 뭐 이런 거 다 견뎌내셨거든요. 경제적으로 생활비도 하나도 안 주시고 뭐 그런 것들 다 참아내시고 그래도 이혼하겠다 생각 안 하셨는데 딱 그 상간녀와의 관계 알고, 특히 또 아들 어떻게 보면 목숨값이잖아요. 그거를 그 상간녀한테 주는 거 보시고는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셨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 많습니다. 뭐 특히 뭐 업소녀 있잖아요. 업소녀랑 이제 살림 차리려고 하면은 그 업소녀들이 이제 나가서 활동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원래 있잖아요. 그 정도 수준의 생활비는 이제 보전을 해줘야지 걔네들이 그 업소 안 나가고 동거를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뭐 생활비 뭐 달에 뭐 1,000만 원씩 뭐 이렇게 뭐 많이 뭐 2,000씩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일도 있고요. 뭐 명품 가방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이들 그러니까 뭐 되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병원도 못 가게 하고 그다음에 사교육도 못 받게 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상간녀한테 뭐 명품 가방 사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진짜 더 나아가면은 그 상간녀의 위자료 있잖아요. 아내분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해가지고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으면은 뭐 위자료를 피고는 원고에 얼마 지급하라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돈을 남편이 대신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.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오래 하기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좋은 이혼 변호사가 되지 않을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건 또 맞는 말이고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 의뢰인의 그런 불행에 호응할 수 있는 멘탈 갑이 되게끔 애써야 될 것 같아요. 올 갑진년 한 해도 또 열심히 달려야죠. 열심히 하셔야죠.